연방 셧다운으로 미국의 40개 공항들에서 항공기 운항을 감축함에 따라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거나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해외 공간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 건강 문제를 철저히 고려해 비자나 영주권 기각을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구치 시설에 구금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6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오바마 케어의 확장된 정부 보조를 연장해 건강보험료의 폭등을 막으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올 연말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을 늘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미국의 40개 주요 공항들에서 항공기 운항을 감축함에 따라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고 지연 사태를 빚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지역 3개 공항들을 포함해 40곳의 대도시 공항들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금요일 하루 3에서 4%인 800편 이상 취소돼 항공기 여행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덜레스, 레이건 내셔널, 볼티모어 워싱턴 등 수도권 지역 공항들에서는 2시간이나 일찍 나온 항공기 승객들이 긴 줄을 서야 하는가 하면 갑자기 취소된 항공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혼란상을 겪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뉴욕 존 F 케네디, 라과디아, 보스턴 로간, 시카고 오헤어,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 전역에 있는 40개 공항에서 항공편 취소와 지연 사태로 항공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제 항공기 운항 감축 첫날인 금요일에 미 전역에서는 전체의 3 내지 4%인 800편 이상이 취소됐고 1,200편이 연발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운항 감축 명령을 받은 40곳의 대도시 공항들에서는 각 공항마다 출발과 도착편에서 하루 40 내지 80편씩이나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의 경우 출발 10편과 도착 11편이 취소돼 각 2%씩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선 출발 17편, 도착 18편으로 3 내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곳 가운데 가장 많이 취소된 곳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출발 40편, 도착 40편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날인 금요일에는 4%인 820여 편이 취소됐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까지 같은 비율로 감축된 후에 내주 화요일에는 6%, 내주 목요일에는 8%, 11월 14일에는 10%까지 확대됩니다. 항공사별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루 평균 220편씩 취소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단 하루 200편 이하를 취소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항공사 연락을 받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사람들은 덜 당황스러웠겠지만 공항에서 취소를 알게 된 승객들은 어찌할지 몰라 당황해하며 코인 스케줄에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다른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해주고 있으며 승객들은 재예약 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공항사들은 공항에서 이번 사태로 더 긴 줄을 서야 하고 상당수는 혼란과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일찍 나와 대기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이번 항공운항 10% 감축 조치는 연방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을 되찾는데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국무부가 해외 공간의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 건강 문제를 철저히 고려해 기각을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결핵 등 전염병 여부 등만 검사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비자 기각 대상에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뇨와 비만, 혈관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 치료비를 댈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을 반감시키는 방법으로 이민 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이 나쁘면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 공간에 내려보낸 외교 전문 케이블을 통해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리들은
건강 문제를 철저히 고려해 비자 기각을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건강 문제에 따른 비자 기각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는데 당뇨와 비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암은 물론이고 혈관이나 호흡기, 대사, 신경계 만성질환, 정신병력도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주로 결핵 등 전염병 보유 여부와 백신 접종 기록만을 의사의 확인으로 제출하고 있어 주된 기각 사유는 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인구의 10%가 갖고 있다는 당뇨와 비만까지 비자 기각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의 건강 문제를 면밀히 검사해 비자 기각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이들이 미국에 와서 메디케이드 등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퍼블릭 차지, 공적 구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가 본인과 어린 자녀, 나이든 부모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질병 치료에 드는 치료비를 정부 도움 없이 감당할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건강이 나쁜 외국 태생들은 미국 이민, 영주권 취득의 길이 매우 좁아지게 됐으며 엄청난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거액이 있어야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 문제에 따른 이민비자 기각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새 정책을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 이민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국무부 소속 영사들부터 시행토록 지시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이미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 서비스국이 같은 새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새 정책이 여러 가지 퍼블릭 차지 강화 규정 중 하나라고 밝혀 이민 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금 보조는 물론 메디케이드와 푸스탬프, 주택보조 등 퍼블릭 차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6만 6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체포자는 52만 명, 추방자는 57만 명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되고 있는 6만 6천 명은 올 1월에 비해 70% 급증한 것이고 앞으로 수용 능력을 현재 7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늘리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와 추방, 구금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돼 있는 외국인들은 현재 6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CBS 뉴스가 국토안보부 내부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구금자들 6만 6천 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 말 3만 9천 명에서 70% 급증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비롯한 추방 대상자들을 수용할 이민 구치시설의 수용 능력은 올 1월 4만 1,500명에서 현재는 7만 명으로 급증해 있고 곧 10만 명까지 늘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체포한 불법 체류자 등 추방 대상자들은 52만 명을 넘었고 실제 추방한 외국 태생들은 57만 명을 넘은 것으로 국토안보부 내부 통계는 집계했습니다. 체포된 52만 명에는 아이스가 내부 이민 단속을 통해 누계로 27만 8천 명을 체포해 하루 평균 965명씩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24만 2천 명은 CBP가 국경이나 미국 입국장에서 붙잡아 미국 입국을 거부한 외국인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부서의 체포를 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체포한 불법 이민자들 합계가 52만 명이 되고 이를 하루 평균으로는 1,800명씩 체포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자들 누계도 전체 57만 명 가운데 아이스와 CBP의 조치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체포하거나 수감자들을 넘겨받아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한 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38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19만 명은 CBP가 국경이나 미국 입국장에서 붙잡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즉각적으로 멕시코로 보내거나 본국으로 자진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추방자들이 올 연말에는 60만 명에 달해 첫해 100만 명 추방 목표에는 미달하겠지만 스스로 미국을 떠난 이민자들이 160만 명 될 것으로 보여 이를 합하면 220만 명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연장해 건강보험료의 2배 폭등을 막으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 끝내기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올 연말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의 확장된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10여 명이 민주당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민 2천만 명 이상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재연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를 올 연말 끝나게 내버려둘 경우 보험사들이 이미 26 내지 30%나 올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114%,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으로 분명해지자 공화당 의원들도 갈수록 정부 보조 재연장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한 10명이 초당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접근해와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 연장안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에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이 가세해야 하므로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더 힐은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내에서 중도 타협파로 꼽히는 탐 틸러스, 수전 컬린스, 리자 머커스키, 조시 하울리,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이 정부 보조 연장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의 케이티 블리트, 로저 마샬 상원의원도 정부 보조를 받는 소득 상한을 두는 선에서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로 의사일정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존슨 상원 대표는 연방 셧다운이 끝나 정부 문을 다시 여는 대로 민주당의 주도로 ACA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표결까지 실시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존슨 공화당 상원 대표는 하원 승인 임시 예산안을 민주당의 지원으로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동시에 12개 연간 예산안 가운데 ACA 정부 보조 연장을 포함하는 등의 3개 연간 예산안도 신속하게 다뤄 정부 보조 연장도 매듭 짓자는 타협안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ACA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연간 예산안을 민주 상원의원 47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13명 등 60명의 코스폰서로 공동 발의하면 연방 셧다운도 끝내고 정부 보조도 연장하는 타협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 미국 소비자들의 연말 쇼핑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당 평균 카드 잔액과 연체율 역시 함께 오르고 있어 소비자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 사용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과 연말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5년 연말 소비 지출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를 거치는 최대 쇼핑 시즌의 영향입니다. 미국 소매협회 NRF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선물, 음식, 장식 등 연말 관련 지출에 1인당 평균 약 900달러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7%에서 4.2%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NRF 측은 소비자들이 비필수 소비를 줄이면서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선물 구매는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무역 불확실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은 소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소매업체는 관세 상승 부담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계정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현재 미국에는 약 6억 3천만 개의 활성 신용카드 계정이 있으며 전체 결제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용도 35%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채도 크게 늘어나 2025년 2분기 기준 가계당 평균 잔액은 약 1,95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도 상승해 3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14.1%에 달하며 회전형 신용 증가율은 일부 달에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5세에서 34세 연령층의 카드 사용률이 가장 높으며 약 35%가 주요 결제 수단으로 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55세 이상은 약 28%로 낮은 편입니다. 카드 보유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60세 이상은 92%가 카드를 보유하지만 잔액을 이월하는 비율은 3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카드 보유수는 Z세대가 평균 2장, 밀레니얼은 3.5장, X세대는 4.3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카드 사용은 늘고 연말 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카드 사용 증가와 높은 부채, 연체율 상승, 사회초년생의 카드 소비 증가 등은 소비자 신용 리스크를 높이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플레이션, 생활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카드 사용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소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